지금 종로 귀금속 거리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상인도 수천만 원짜리 최첨단 감정 장비도 전부 뚫렸거든요. 범인은 바로 텅스텐으로 만든 가짜 금괴입니다. 손에 들어도 진짜 같고 기계로 찍어도 진짜로 나오는 그야말로 사기 기술의 끝판왕이 등장한 겁니다. 문제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금값이 역대급으로 치솟으면서 이 가짜 금괴가 일반인 시장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예쁜 터스텐 덩어리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종로 귀금속 거리를 직접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원래 이 동네가 얼마나 활기찬 곳인지요. 어서 오세요, 금 보러 오셨어요 하면서 상인들이 먼저 말을 걸고 쇼윈도에는 번쩍번쩍한 금목걸이와 금반지가 손님을 유혹하던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리 전체가 마치 장례식장처럼 가라앉아 있거든요. 종로에서 25년 맷 금은방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요즘은 낯선 사람이 금을 들고 오면 일단 경계부터 한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뭐 좋은 물건 꼭 오셨네요 하면서 반겼을 텐데, 지금은 상인들끼리 서로 눈치를 보면서 혹시 그거 아니야? 라고 수군거린다는 겁니다. 그거가 바로 텀스텐 금괴예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주얼리 산업단체 총연합회에서 공식적으로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경찰의 수사까지 의뢰한 상태예요. 업계 전체가 비상이 걸린 거죠. 사실 가짜 금이라는 게 어제 오늘 나온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구리나 엔 위에 금을 얇게 도금해서 파는 사기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 허술했어요. 전문가가 손에 들어보기만 해도 이거 가볍네 하면서 바로 알아챘으니까요. 금은 묵직한 맛이 있는 금속이라서 도금 제품은 그 무게감을 절대 흉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장한 녀석은 차원이 다릅니다.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어요. 30년 넘게 금만 만져온 장인들의 손 감각마저 무력화시켜버린 그야말로 사기계의 신인류가 나타난 겁니다. 도대체 뭘로 만들었길래 베테랑들까지 속아 넘어간 걸까요? 이번 사기극의 핵심 소재는 바로 터스텐이라는 금속입니다. 텅스텐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전구 필라멘트나 드릴날 같은 데 쓰이는 아주 단단한 금속이에요. 근데 이 녀석한테 금과 기가 막히게 닮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밀도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밀도가 같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같은 크기일 때 무게가 거의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금 덩어리와 터스텐 덩어리를 양손에 하나씩 올려놓으면 둘의 무게 차이를 거의 느낄 수가 없어요. 금의 밀도가 19.3이고 텀스텐이 19이 오거든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겨우 차이가 나는 수준이니까 사람 손으로는 절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이 점을 악용했습니다. 텅스텐으로 금괴의 내부를 꽉 채우고 그 위에 진짜 금을 아주 두껍게 씌워버린 거예요. 그냥 얇게 도금한 게 아니라 수 밀리미터 두께로 금을 덮어 씌운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금은방에서 쓰는 엑스레이 감별기로 찍어도 표면의 금 두께 때문에 순금이라고 결과가 나옵니다. 레이저 검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계가 표면만 읽으니까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거죠. 더 무서운 건 텅스텐이 금보다 훨씬 단단하던 겁니다. 그래서 긁힘이나 찍힘 같은 외부 손상에도 강해요. 오래 써도 티가 안 나니까 나중에 대팔 때까지 가짜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감각도 최첨단 기계도 전부 무력화시키는 사기 기술의 끝판왕이 탄생해버린 겁니다. 기계마저 뚫렸다는 소식이 퍼지자 종로 상인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공황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장비를 믿고 거래해왔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됐으니 당연한 반응이겠죠. 지금 종로에서는 정말 극단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얼마 전 한 40대 남성이 종로의 금은방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100g짜리 금괴를 들고 있었죠.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왔다면서 매입을 요청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주인이 반색하면서 감정기에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금은방 주인이 대뜸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손님, 죄송한데 이거 녹여봐야 삽니다. 녹인다고요? 네, 진짜로 금을 불에 녹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금의 녹는 점은 약 1064도예요. 이 온도에서 금을 완전히 녹여서 샘물 상태로 만든 다음 그제야 성분 분석을 다시 하겠다는 거죠. 텅스텐은 녹는 점이 3400도가 넘거든요. 금이 녹는 온도에서는 텅스텐이 안 녹으니까 샘물 속에서 딱딱한 덩어리가 둥둥 떠오르면 바로 가짜인 게 드러나는 원리입니다. 문제는 이게 판매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멀쩡한 금괴를 녹여버리겠다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손님들은 내 금을 의심하냐 하면서 화를 내고 돌아가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상인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한번 가짜에 당하면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데 손님 기분 맞춰주다가 망하느니 차라리 거래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금을 파실 일이 있다면 금은방에서 녹여보자고 해도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렇다면 이 정교한 텅스텐 금괴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업계에서는 10중 8구 중국에서 넘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전 세계 터스텐 생산량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원재료를 구하기가 그만큼 쉽다는 뜻이죠. 실제로 과거에도 금값이 출렁일 때마다 중국발 가짜금이 국내로 밀반입된 전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예전에 적발된 것들은 솔직히 조잡한 편이었어요. 도금도 얇고 마감도 허술해서 전문가가 보면 이건 아니네 하고 바로 걸러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물건들은 기술력 자체가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피처폰에서 아이폰으로 진화한 것처럼 가짜 금 기술도 세대 교체가 일어난 겁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금값이 미쳤거든요. 지금 한국금 거래소 기준으로 금 한 돈, 그러니까 3.75g 살 때 가격이 부가세 포함해서 100만 원에 육박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돈에 20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5배 가까이 뛴 거예요. 사기꾼들 입장에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텅스텐 원가는 금의 1%도 안 됩니다. 100g짜리 가짜 금괴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고작 몇십만 원 수준이에요. 근데 이걸 진짜 금값으로 팔면요? 약 2,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개 팔 때마다 2,500만 원 넘게 남는 장사인 거죠. 금값이 낮을 때는 이런 짓을 해봤자 수익이 안 나니까 사기꾼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금값이 역대급으로 폭등하니까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뛰어드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이 텅스텐 사기에 안 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개인 간 직거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절대요. 실제로 당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이모 씨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부에게 줄 금반지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당근마켓에서 솔깃한 매물을 발견한 거죠. 결혼 파혼으로 급처합니다.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드려요. 사진을 보니까 반지도 예쁘고 판매자도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 씨는 생각했죠. 금은방에서 사면 중간 마진이 붙잖아. 개인한테 직접 사면 그만큼 아끼는 거 아닌가.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직접 만나서 거래했어요. 150만 원을 주고 금반지를 샀죠. 근데 며칠 뒤 혹시나 해서 금은방에 감정을 맡겼는데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금 함량이 절반도 안 됐습니다. 사실상 가짜였던 거예요. 황급히 판매자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번호는 차단된 상태였고 당근마켓 계정도 삭제된 뒤였습니다. 150만 원을 날린 거죠. 경찰에 신고해봤자 이런 건 잡기도 어렵습니다. 사기꾼들은 대포폰의 가짜 계정으로 활동하거든요. 사기꾼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수수료 아끼고 싶은 심리,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욕심, 급전 필요해요, 선물 받았는데 필요 없어요 같은 멘트에 혹해서 덥석 물면 끝이에요. 금은 시장에서 배추 흥정하듯 사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원칙은 더 단순합니다. 시세보다 싸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금이라는 자산의 특성을 알면 이해가 쉬워요. 금은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가격이 들쭉날쭉한 물건이 아닙니다. 국제 시세가 실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국내 시세도 그걸 기반으로 거의 일정하게 형성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정가가 있는 자산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전가보다 10% 20% 싸게 판다고 하면 어떨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판매자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왜 자기 손해보면서 금을 팔겠어요? 세상에 이유 없이 싼 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로에서 30년 넘게 금 장사를 해온 한 상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님들이 가끔 와서 그래요. 어디서는 더 싸게 판다던데 왜 여기는 비싸냐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기 가서 사시라고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진심이 담긴 조언이에요. 정상적인 유통 구조에서 금값이 크게 차이 날 수가 없거든요. 시세보다 확 싼 금이 있다면 가능성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텅스텐 같은 가짜 금이거나 다른 하나는 작물이에요. 어느 쪽이든 여러분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가짜 금을 사면 돈을 날리는 거고 작물을 사면 나중에 경찰 조사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금 시장에서는 이 말이 너무 약해요. 금 거래에서는 싼 게 사기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싸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싸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어디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신력 있는 곳에서 사세요. 동네 골목에 있는 작은 금은방보다는 한국금거래소나 은행 같은 공식 기관을 이용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수십 년째 영업해온 대형 매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런 곳들은 사기를 칠 이유가 없거든요. 한국금거래소 같은 경우는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대형 매장금 평판이 곧 생명이라서 가짜를 팔았다가는 수십 년 쌓아온 신뢰가 한 방에 무너집니다. 엄매에서 갑자기 나타났는지 모를 업체나 온라인에서만 판매자는 문제가 생기면 그냥 잠적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금을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각인이에요. 금반지든 금목걸이든 제품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마크들이 찍혀 있거든요. 태극 마크, 금자 마크, 홀 마크 같은 것들인데 이게 일종의 품질 인증 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이 안 좋으시면 돋보기를 쓰시거나 스마트폰 카메라로 확대해서라도 확인하세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요즘 사기꾼들은 이 마크까지 위조합니다.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가짜 마크도 진짜처럼 정교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마크가 있다고 해서 100%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마크 확인은 필수 절차이긴 하지만 그것만 믿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공신력 있는 유통 채널에서 사면서 동시에 각인도 확인하는 이중 체크가 필요한 겁니다. 둘 중 하나만 해서는 부족해요. 네 번째 원칙은 증거를 남기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귀찮지만 제일 중요해요. 금을 살 때 영수증이랑 보증서를 꼭 받으세요. 에이 그런 거 뭐하러 받아요? 귀찮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이 종이 쪼가리들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가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50대 박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은퇴 자금으로 금을 좀 사두셨어요. 동네 금은방에서 500만원어치를 샀는데 영수증은 안 받고 보증서만 대충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그 금은방이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알고 보니 가짜 금을 팔다가 적발돼서 도주한 거였죠. 박 사장님이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증서에 판매처 직인이 제대로 안 찍혀 있었던 거예요. 중량이랑 순도도 손글씨로 대충 적혀 있었고요. 이러면 법적 효력이 약해집니다. 결국 피해 보상을 제대로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단 보증서를 받을 때 세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제품의 정확한 중량, 금의 순도, 그리고 판매처의 공식 직인, 이 세 가지가 선명하게 찍혀 있어야 나중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반드시 챙기세요. 카드 결제 내역만으로는 부족해요. 뭘 얼마에 샀는지 명시된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을 거래하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저울에 금을 올려서 무게 재는 모습, 보증서, 영수증, 판매자 명함까지 한 컷에 담아서 찍어두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저장해두면 클라우드에도 자동 백업되니까 잃어버릴 걱정도 없죠. 이 사진들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잠깐 시야를 넓혀볼게요. 금값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세상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충돌이 격화됐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요. 이렇게 세상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은 회사가 망하거나 나라가 흔들리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금은 수천 년 동안 가치를 인정받아온 실물 자산이에요. 그래서 불안할수록 금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이걸 경제 용어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뛰고 있는 게 금만이 아니에요. 구리, 알루미늄 같은 산업용 원자재 가격도 같이 폭등하고 있거든요. 특히 구리 가격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왜 구리가 갑자기 주목받는 걸까요? 범인은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미친 듯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들을 가동하려면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전력을 운반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전선이요. 그리고 전선의 핵심 소재가 바로 구리입니다. AI 붐이 일어나면서 구리 수요가 폭발한 거예요. 실제로 구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국내만 봐도 풍산 같은 비철금속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올랐거든요. 금값만 쳐다보고 있으면 큰 그림을 놓칩니다. 지금은 원자재가 들썩이는 시대라는 걸 기억하세요. 구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구리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기업들이 구리 너무 비싸서 못 쓰겠다면서 대체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체재가 뭐냐면 알루미늄입니다. 구리만큼 전기가 잘 통하진 않지만 가격이 싸니까 일부 용도에서는 알루미늄으로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픈 일이 벌어집니다. 알루미늄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알루미늄 가격도 덩달아 폭등해버린 거예요. 피하려고 간 곳에서 또 불이 난 격이죠. 실제로 미국의 알루미늄 관련 기업 주가가 1년 만에 75%나 올랐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뛴 거예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면서 알루미늄 제련 공장들을 대거 폐쇄했어요. 알루미늄 만들 때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전기를 석탄으로 만들면 탄소가 많이 나오거든요. 환경 정책 때문에 공급이 확 줄어든 겁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제련소들도 전력난 때문에 가동을 중단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줄어들고 있어요. 경제학 기초 중에 기초죠.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원자재 시장이 정확히 이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실물 자산에 몰리는 걸까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내 통장에 있는 현금의 실질 구매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금, 구리, 알루미늄 같은 실물에 돈을 넣겠다는 심리가 커진 겁니다. 텅스텐 가짜 금 사기는 발언 불안한 심리와 실물 자산에 대한 욕망을 교묘하게 파고든 범죄입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변치 않는 가치를 인정받아온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지키는 건 결국 여러분의 몫이에요. 설마 내가 당하겠어? 라고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지갑을 노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만 기억하세요. 개인 직거래는 절대 하지 말 것, 시세보다 싸면 무조건 의심할 것, 공신력 있는 곳에서 살 것, 그리고 영수증과 보증서로 증거를 남길 것. 금뿐만 아니라 구리,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 흐름도 함께 보시면 경제의 큰 그림이 이미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텅스텐 같은 가짜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순금처럼 지키시길 바랍니다.